자, 여러분들 이제 결국엔 마지막 고2 시험이 다가왔고, 처음 첫 학기 초에 저한테 물리 들은 친구도 있겠지만, 물리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물투로 이제 이어서 만나 뵙게 될 텐데 저랑 말고. 자,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기념해서 모의고사를 딱 제작해서 왔고, 모의고사를 지금부터 해설을 시작할 텐데, 일단 모의고사 해설하는 방식은 번호대로 쭉 하는 게 아니라 좀 파트별로 나눠서 볼게요. 그래서 어떤 파트로 나눠서 진행할 것이냐. 첫 번째, 역학 파트입니다. 자, 물리에서 가장 많이 포기하면서 애를 섞는 파트죠. 근데 요즘에는 또 추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역학도 어느 정도는 맞춰주셔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자기 파트입니다. 전자기 파트인 경우는 전자기와 또 전자기, 전기력과 자기력 파트 이 두 파트 해설이 들어가 있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시는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유언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는 뭐지? PN 접합 다이오드 쪽 다이오드 문제 되겠고요. 다이오드. 자, 다섯 번째는 역학. 이렇게 나눠서 여기에서 필요한 태도들이랑 다 같이 한번 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역학 먼저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역학 같은 경우는 힘을 정리하는 학문이란 뜻이고, 자, 제가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 나갈 수 없으니 부분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학 같은 건 기본적으로 개념형 문제랑 또 추론형 문제 나누긴 하는데, 개념형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다른 유형의 개념형처럼 그냥 저스트 푼다. 얘는 그냥 모르면 못 푼다가 되시겠죠. 그리고 추론형 문제가 몇 문제 나오시게 되는데 요 문제가 이제 물리에서 꽃이죠. 자, 추론형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요때 제가 어떻게 할지 좀 매뉴얼을 정해서 딱딱딱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추론형 문제 기억하실 건 첫 번째 문제를 읽는다. 자, 그림 먼저 가시려고, 보기 먼저 가시려고, 선지 먼저 가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면서 읽으시면서 어떤 걸 파악해야 될까? 상황을 파악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상황을 같이 파악해 주신다. 자, 두 번째 문제를 읽으시면서 그냥 문제를 저스트 비문학 독해하듯이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결국에 망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문제를 읽으면서 그림에 옮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역학 문제 있으면 이렇게 문제가 있고 요 아래 그림이 조그맣게 그려져 있을 텐데 요 문제는 저스트 한 번만 읽고 그냥 나중엔 못 읽는다라는 마인드로 가셔야 되니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읽으신다면 자, 그때그때 줍줍 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4V라고 하면 그림에 4V 동시에 표시해 주시고 여기에서 만약에 A가 2A다 가속도 2A다 그럼 여기도 2A라고 표시해 주시면서 문제를 한 번 딱 읽었을 때 다시는 문제를 읽지 않도록 그림에 전부 다 표시해 주는 연습을 한다. 자, 이렇게 저도 풀 거예요 쭉. 그래 그림에서 어떤 거 한다? 표시한다. 자, 두 번째 그림에 표시를 했어. 그 다음에는 여기서 바로 선지 내려가는 친구들이 많을 거지만 많을 거야. 근데 여기서 바로 선지 내려가서 이것도 말려. 그래서 마치 그런 거야. 우리가 지금 시험을 볼 거야. 시험을 볼 때 우리 필통에서 그냥 샤프 정도랑 지우개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꺼내 놓잖아. 만약에 문제 1번 문제 풀 건데 여기서 1번 문제 풀 건데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일단 다 한 다음에 이건 연필이랑 샤프랑 지우개랑 필요한 문제네 하면서 그때그때 찾으면 얘는 늦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사고 자체가 꼬여요. 다시 또 한번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필요하신 거를 그때그때 꺼내놓는 태도가 필요한다. 꺼내 먹어요. 자이언티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숫자는 어느 정도 문제에서 주셨다면 요걸 가지고 그림에 대입해서 어느 정도는 꺼내놓으시는 태도가 필요하시다. 뭐 한다? 꺼내놓으신다. 자, 그 다음에 꺼내놓으신 것 자체로 어떤 해석을 하실까? 해석을 하시고 요 상태로 문제로 돌아가신다. 자, 이렇게 문제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정상적인 여러분들의 사고과정을 거쳤다면 기역, 니은 문제, 디귿 문제인 경우야. 만약에 수를 구하는 경우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보고 찾는 게 낫겠지. 자, 그리고 문제에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이렇게 해석하는 다음에 기은, 니은, 디귿 보기를 가면 자동적으로 선지 두 개는 판단되게 돼 있어요. 요게까지가 정상이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꼭 한 문제가 남거든. 요거를 지금부터 풀어주시면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맞출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그림에 옮기고 이거에 따라 어느 정도 꺼내 먹어.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해서 문제를 전기에다가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신 다음에 정답을 내리신다. 아시겠죠? 자, 처음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엔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쭉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서 자, 알 수 있는 거 바로 써보자. 얘 같은 경우는 등속 원운동이지. 등속 원운동. 이거 분필이 왜 그러지? 조금 남았구나. 잘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운동의 종류와 운동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들인데 자, 일단 보자마자 얘 문제 읽으면 뭐라 써있어? 등속 원운동이라고 바로 나와 계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바로 포물선 운동이라 얘기하시고 뭐 준포물선 운동이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가속도 운동인데 어떤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이지. 자, 요거 세 개 먼저 잡고 이제 움직이는 거야. 자, 봅시다. 기억번. 나는 가속도의 방향과 R자임의 방향이 같다 하셨는데 자, 보자. 얘가 이렇게 공이 점점점 떨어질 거야. 그러면 R자임의 방향은 얘는 받는 힘이 지금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중력을 바로 연직 아랫방향으로 내려주게 되시고요. 잠깐만. 연직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주게 되시고요. 그리고 얘의 어떤 방향? 가속도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과 R자임 방향이 같다 그러셨는데 자, 힘의 방향, 즉 R자임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고 가속도의 방향도 이쪽 방향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리를 배우면 당연하게 알아 놓으셔야 될 게 F는 ma라고 쓰시고요. 자, R자 힘의 방향은 결국 가속도 방향이랑 어차피 같다는 걸 아시게 되겠죠. 당연히 R자 힘, 즉 힘을 가한 쪽으로 점점점 가속이 되니까 이 느낌상으로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야. 자, 니은 볼게요. 자, 다에서 가속도는 일정하다 돼 있는데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페이크 빠지기 딱 좋아요. 자, 공이 처음에 속도를 받아서 올라갔다가 속도가 0 찍고 내려오는 운동이야.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일정하다가 아니라 가속도가 변하지 않나요? 할 수 있지만 얘는 봐봐. 처음에 속도가 6이었다고 쳐보자. 얘는 점점 빠져서 0 찍고 점점 더 빠져서 마이너스 6을 찍으면서 여기 다시 도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리고 가속도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mg 사인 세타 R자임 mg 사인 세타라고 쓰실 수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자, 디귿. 나는 모두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다.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잘 틀리지는 않지만 지금 단계에선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등속 원운동인데 얘는 뭐를 줄임말이라고 그랬어? 등속력 원운동을 줄임말이지. 그래서 얘는 등속력이지 등속도는 아니지. 왜냐고 물어보시면 자, 요때 방향이랑 요때 방향이랑 딱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보시면 얘는 속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2번 볼게요. 2번? 니은 볼게요. 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등속도 운동이 아니시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모두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다. 아니, 모두가 속도 안 변하는 운동이다 해가지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가봅시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한 충격량 문제가 되시겠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역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거의 개념형 역학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으면서 아까 내가 말했던 태도 그대로 하면서 간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개념형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얘도 뭐 간단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3kg, 3kg 체크하시고 근데 여기 3kg 체크하신 날 바로 문제로 가서 3kg짜리 문체가 있네? 근데 문제 써져 있지. 표기하지 마. 자, 그 상태로 물체가 7m/s의 속력으로 등속도 하다가 벽과 0.5초 동안 충돌한 후에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보자. 여기 바로 표시해 준다. 아래 써져 있지. 7m/s야. 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신다. 이렇게 화살표 쫙 쳐놔. 속도 있겠지. V라고 잡자. 한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벽과 충돌하기 전이 벽과 충돌한 후에 16배다 돼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써줄까? 자, 전이랑 후가 있는데
에너지가 전이 몇 배래? 16이고 후가 1에 이렇게 체크 정도 이해되니까? 자, 그 상태로 가보자. 아, 미안. 이거 잘못했네. 이거 7이 아니라 4다. 자,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바로바로 그때그때 쭉쭉 하라 그랬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얘를 일단 알아야지 운동량을 구하든 뭐를 구하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 구하는 게 뭔지 써놨지. 뭘 구하래? 평균 힘. 평균 힘. 힘 구하라고 하셨으니 얘는 뭘 알고 뭘 알아야 돼? 충돌 시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가진 어떤 량? 충격량 아시면 좋겠죠. 충격량. 자, 그리고 여기서 문제 자체에서 시간이 나와 있어. 얼마 동안? 0.5초 동안. 이것도 원래 표기했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충격량만 구해주면 장땡이지.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얘는 그냥 저스트 숫자를 구하는 문제야. 숫자를 구하는데 평균 힘을 구하라고 주셨어. 근데 평균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시간이랑 충격량이 있어야 돼. 자, 근데 시간 같은 경우는 0.5초라고 그냥 나와 있어, 문제에서. 그럼 뭐만 구하면 된다? 충격량 구하시면 되는데, 충격량은 뭐라고 정의된다? 운동량의 변화량 F 델타 T. 근데 여기서 F 델타 T로 죽어라 찾아봤자 어차피 안 보여요. 여기서 뭘로 찾아야 된다? 그냥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찾아야 된다. 요것조차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얘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찾을 텐데, 얘 같은 경우는 12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봐도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게 V고 얘가 4V인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찾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주신 게 뭐다? 전후의 에너지의 차이다. 자, 그럼 쌤, 형, 여기 질량은 어떻게 되죠? 안 변하지, 바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전후가 지금 몇 배 차이? 16배 차이야. 근데 우리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되시고요. 근데 여기서 어차피 2분의 1 상수 취급, 얘도 어차피 안 바뀌죠. 그러면 v의 제곱 차이가 나실 텐데, 얘 같은 경우는 v가 4고 얘는 몰라, v지? 얘의 제곱이야. 운동 에너지는. 그럼 16이고 얘는 v의 제곱이 되시겠네. 그러면 얘가 지금 몇 대 몇이 되셔야 되는데 16대 1이 돼야 되는데, 그럼 v는 자동적으로 얼마가 나오시게 되겠다? 1이 나오시게 되겠다. 그래서 v 1 넣어주시게 되면은 얘는 1m/s로 나가시고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을 구하게 되시면요, 얘 10이었고 반대로 나갈 때 3이었으니까 운동량을 구라 체크하시면 그냥 BA, BO니까, 나도 한번 해봤어. 구라 체크하시면 당연히 안 되시고요. 구라고 체크하시면 그냥 안 되시고요. 왜? 지금 운동량은 벡터량의 스칼라형이야? 벡터량이지. 벡터량인데 얘를 플러스로 잡아주시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가 되시고 마이너스 3이시니까 총 변환량이 얼마겠다? 15가 되시겠다. 그래서 충격량 위에 15 써주시게 되시면요, 얘 나눠주면 위에 거 3이 되고 아래 거 올라와서 10이 되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시겠다? 30이 되시겠다. 괜찮을까? 정확했어.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 아마 힘의 평형 쪽, 도르래 쪽 파트 영역인데, 얘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 좀 푸는 방법이 좀 다채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도 어렵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물리 시험이 좀 쉽게 나온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도 조금 출제를 좀 다운시키지 않을까 하면서 좀 괜찮게 유용할 수 있는 파트를 좀 정리해 봤어요. 출제해 봤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한번 읽어보자. 자, 그림 가는 물체 AB가 실로 연결되어 있다. 확인했지? 자, 서로 다른 빗면에서, 자, 빗면이 서로 다르지? 속력이 EV로 등속도 운동하다가, 자, 체크할 거 뭐야? 등속도야. 자, 등속도까지 꺼내 놓으시면 일단 1번이 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 물리를 그나마 조금 잘 하신다 그러면, 등속도다. 그럼 뭐야? 가속도가 0이구나. 가속도가 0이면 뭘까? R자임이 몇이야? 제로야. 이 정도 꺼내 놓으시면 완벽하시다. 자, R자임이 제로야. 자, A가 전 P를 지나는 순간 실이 끊어진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끊어졌대. 자, 그림 나는 가 이후 A, B가 각각 빗면을 따라 등가속도 운동. 여기는 어떤야? 등가속도 운동이야. 자, 운동을 하다가 A에 다시 P가 도달한 순간, 얘가 다시 P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속력이 7V인 것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이 MAMB라고 했을 때 MAMB는 이라 그랬어. 얘는 처음에 봤을 때 그냥 하고 좀 막연해서 어려울 수 있지만 얘도 자체적으로 보면 간단해. 자, 일단 이렇게 물리에서 빗면이 등장하셨어요. 빗면이 등장하셨다는 건 암시를 해주는 거야, 너희한테. 뭘 쓰겠다고? 가속도가 동일 빗면상에서, 자, 동일 빗면을 써줄게. 동일 빗면상에서 가속도가 어떻다? 일정하다. 즉 같다. 요 뜻이야. 자, 이렇게 빗면이 있어. 그럼 요때 어쨌든 가속도는 어떻다? 같다. 요걸 시사해주기 위해서 동일 빗면을 써주신 거니까. 자, 얘도 지금 요 빗면 어디 순간에 있든 A의 가속도는 같을 거야. 아, 물론 끊어졌을 때. 얘도 어디에 있든 B의 가속도는 같을 거야. 이걸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모든 빗면 문제 똑같아. 이래서 힘 평형 결국 찾아주고 하는 거야. 자, 이 문제 가게 되지만 너희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첫 번째 문제 지금 다 옮겼지? 이 상태로 쭉 풀어볼게. 자, 일단 물리 처음부터 생각해봐. 지금 얘가 구하는 거는 뭘 구하는 거야? MAMB 질량비를 구하는 거지. MA 대 MB야. 왜 MB 바로 잘해야 되나? 자, MAMB를 구하시는데, 자, 막막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알짜임을 찾을 생각을 해야 돼. 왜? 어차피 등속도 운동이시니까 알짜임에 대한 뭔가 엮여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보자. 알짜임하고 여긴 가속도랑 엮여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빗면 자체가 가속도를 시사하기 위해 놔준 거니까. 자, 가속도가 빗면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가속도 쪽을 많이 시사해 주신다. 자, 이 상태로 한번 쭉 전개해 보자. 자, EV, 자, 이쪽으로 그냥 플러스로 잡을게. 플러스 EV로 슉 가고 있어. 이 상태에서 이거 딱 끊었더니 얘는 이제 아래로 떨어지고 떨어졌더니 얘는 아래 방향으로 가속하고 얘 이쪽 방향으로 가속을 하겠지. 맞니? 그러면 얘 움직임 한번 보자. 자, 나중에는 얘가 자동적으로 되지만 처음엔 좀 한번 해줄게. 얘가 이때 속력이 플러스 EV야. 자, 그래서 슉 갔다가 몇 찍고 0 찍고 다시 쭉 내려왔을 때 요때 속력이 몇일까라고 물으면 여러분 바로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 자, 얘 속력은 반대로 마이너스 V식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물어보면 간단하게 증명을 해줄게. 자, 얘가 2V지. 아, 얘가 V. 잠깐 미안하다. 얘가 2V다. 마이너스 2V. 왜냐고 묻게 되시면요. 자, 2V지. 0이지. 그러면 얘 평균 속도 구해주면 결국 V가 되시겠네. 얘 0이지. 여기부터 2V지. 여기도 평균 속도가 2V가 되시게 되겠네. 맞니? 그래서 얘는 뭐냐면 2V에서 0 찍고 아래로 다시 떨어져서 같은 거리를 이동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평균 속도가 같으니 자, 걸린 시간도 당연히 같게 되시면서 가속도도 당연히 같게 되시겠죠. 괜찮을까? 다시 공이 아래 있어. 얘가 처음에 4V로 올라갈 거야. 자, 그러면 결국 4V로 올라가서 0 찍을 거지. 0.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슉 떨어질 거야. 자, 같은 높이 도달했을 때 얘 속력 얼마일까? 아이고. 얼마일까? 미안. 얼마일까? 4V가 되겠는데 마이너스 4V가 되시겠다. 자, 왜냐 물어보면 똑같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올라갈 때 떨어질 때 똑같지. 그리고 자, 거리가 같다. 또 얘랑 비교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같아?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같다? 시간도 같다. 자, 3세트로 그냥 증명이 바로 되시겠다. 어느 정도 물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해했을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에 올라갔고 다시 P. 자, P에서 속력 2V라 했으니까 자, P에서 쭉 0 찍고 다시 P로 내려갔을 때 얘 속력 얼마라고? 속도 얼마라고? 마이너스 2V. 자, 근데 얘가 7V래. 얘는 원래 몇 V였어? 2V였어. 아,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얘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셨냐면 처음에 플러스 2V였다가 슐이 끊어진 다음에 P에 다시 도달했더니 얼마가 나오신데? 마이너스 2V가 나오신다. 아, 그럼 변화량은 얼마일까? 4V겠다. 자, 또 B 같은 경우를 다시 보시게 되면요. B 같은 경우 처음 속도가 플러스 2V였어. 자, 근데 줄이 끊어지고 나서 나중 속도 봤더니 몇 V래? 얘랑 동시일 때 7V 같은데 그럼 몇 V야? 5V지. 아, 얘 무슨 뜻이냐? 그냥 빗면에다가 얘를 놔뒀을 때 가속도의 비가 나오시게 된다.
자, 왜? 여기서부터 요 시점으로부터 요 시점에서 끈이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얘랑 얘가 동시 시점일 때 속도의 변화량을 구하게 되면 실이 끊어졌으니까 얘도 빗면임밖에 안 받고 얘도 빗면임밖에 안 받기 때문에 빗면의 고유 가속도를 아실 수 있다. 자, 그리고 빗면의 고유 가속도를 왜 아셨냐면 얘가 어떤 운동하신대? 등속도 운동하신대. 등속도 운동은 뭐다? 알짜힘이 같대. 자, 그러면 이 뜻이야. A의 빗면 알짜힘이나 B의 빗면 알짜힘이 같다는 얘기니까 가속도가 4A라고 잡으시고 얘 가속도를 5A라고 잡으시면 A의 빗면 알짜힘은 얼마일까? 4AA, 4AA. 그리고 B의 빗면 알짜힘 같은 경우는 5AB야. 5BA야. 괜찮을까? 왜 이게 빗면 알짜입니까? 그러면 F는 MA야. F는 MA. 자, 이 상태에서 M은 지금 구하고 싶은 거고 MA인데 지금 알짜 힘이 같다는 걸 이용하실 거고 이 상태에서 질량을 구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알 수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알짜 힘이 같다고 하셨으니까 4AA랑 5BA는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되시냐? 아래다 써줄게. 보이지? 4AA는 5BA가 되시겠고 AA 날려주시고 BA는 미안. 얘 내가 약속을 하나 해줄게. 여기서 A는 MA란 뜻이야. 그냥 좀 약자로 써놨어. 자, 그러면 얘 다시 한번 풀어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요. 4MA는 5MB가 되시면서 A 대 B는 얼마가 된다? A 대 B는 몇 대면? 4대 5. 뭔가 한 문자 같다. 4대 5야. 알았지? 자,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주자면 자, 빗면이야. 그럼 가속도를 활용해야겠구나. 잡아놓고 가속도를 각각 구해줘서 얘가 알짜임이 제로란 걸 이용해서 이 꼴 성립되게 만들어놨어. 그 다음에 가속도를 알 수 있으니까 F내매를 이용해서 질량비를 꺼내놓자. 이렇게 된 거지. 자,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질량이야. 그럼 너가 질량을 이렇게 되신 거지. 알았지?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결국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거의 유언이었던 특수상대성 이론이 되시겠는데 이 같은 경우도 개념이 헷갈릴 뿐이지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 자체도 어렵진 않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파악해 놓으시고. 자, 특수상대성 이론은 뭘 잡고 가셔야 되냐면 첫 번째, 얘는 상대 속도를 잡고 가셔야 됩니다. 쌤, 상대 속도란 개념 알고 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면 봐봐. 문제에서 B가 0.9로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어. 그럼 넌 동시에 뭘 해주셔야 되냐면 A는 B가 봤을 때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이쪽으로 이동한다. 이걸 먼저 체크 다 해주셔야 돼. 귀찮지? 그래도 해놔. 몇 초 안 걸려? 자, 상대 속도를 체크해 주신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가 좀 보편적인 특징이야. 자, 이래서 문제를 보게 되시면 그리고 하나 더. 다 알겠지만 자, 내가 빛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을 때 나의 관성계에서 나의 관성계에서 다른 관성계를 봤을 때는 제 시간이 느려버리고 제가 나를 봤을 때는 나의 시간이 느려버린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 그러면 얘도 똑같이 상대속 때문이긴 하죠.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 광원 PQ가 정지해 있고 자, 광원 PQ 여기네. PQ야. 얘를 굳이 유형으로 말하자면 뭘까? 두 광원인 유형이겠지. 자, 두 광원 동시 도착. 동시 도착 쭉 읽어볼게. A의 관성계에서 APQ까지의 거리는 L로 같다.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PAQ를 있는 직선과 나란하게 0.9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고 B 관성계에서 두 빛은 여기에 뭐한다? 동시 도달하신다. 자, 그 다음에 B 관성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라고 써져 있네. 여기다 붙여놓으면 좋겠다. 붙여놓을게. 자, 이 문제 보게 되시면 한번 보자. 일단 문제 기역, 니은, 디귿, 유형 같은 경우는 아까 역학에서랑 똑같이 문제에서 필요한 거 다 꺼내놓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꺼내는 것도 실력이 되겠지.
자, 이 문제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B에서 L을 보면 L은 수축되어 보이겠구나.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팩트는 동시 도달이란 말이야. 자, 특수상대성 이론은 동시 도달이란 말은 절대적으로 동시 도달이야. 자, 난 이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볼게. 나 친구랑 약속을 잡았어. 그러면 꼭 친구가 집에 이렇게 친구가 있고 나는 약속 시간 나도 지금 딱 집에서 출발하면서 나 출발해라고 얘기를 했어. 친구한테 카톡으로. 그러면 친구는 뭐라 그래? 난 집에 있다가 좀 많이 쉬었다가 너가 거의 올 때쯤 출발할게 라고 바로 안 하지. 뭐라 해? 나도 곧 나도 곧 또는 나 지금 나감 이런 말을 하지. 근데 얘 실제로 어때? 전혀 아니고 침대에 누워있고 내가 약속 시간에 도착을 했을 때 얘는 지금 씻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 얘도 상대성 이론은 마치 이런 거야. 너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고 있는 이상 둘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지 않는 거는 둘이 동시라고 말하기 어렵다가 상대성 이론이거든. 관찰자에 따라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얘 보자. 근데 동시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 어떤 경우 절대적이냐면 동시 도달 요거는 매우 결정적인 팩트예요. 동시 도달은 뭐냐면 아까랑 똑같은 비유로 설명해 보자면 너랑 친구가 이미 만났어. 만난 상태에서 친구가 옆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나 집이야 라고 얘기해. 그러면 너는 뭐라 그래야 돼? 한 대 퍽 때리면 되지. 자, 같이 있는 상태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이해가 좀 될까? 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 근데 둘이 같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의 위치에 대한 거짓말은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죠. 얘도 똑같아.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다 통합니다. 근데 둘이 만난 상태, 동시에 도달한 상태에서는 어떤 거짓말은 일어날 수가 없다. 둘이 동시에 만났다는데 어떻게 구라칠 거야? 얘가 약속 시간, 둘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출발하고 얘 버스 타고 나왔어. 근데 얘는 늦게 나왔으니까 출발이라고 나중에 보낸 다음에 얘는 택시 타고 왔어. 결국 동시 만났어. 자, 그러면 얘네 둘은 같이 출발한 거라 볼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지. 물론 여기서 빛은 둘이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럴 수 없겠지만. 자, 그래서 이 문제 그대로 넘어오시게 되냐면 어떻게 되게 되냐? 자, 보자. 상대적으로 얘는 이쪽으로 운동하게 되지. 이쪽으로. 그러면 얘랑 동시에 빛을 방출하기 시게 됩니다. 자, 그 상태로 B는 얘를 봤을 때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빛이 방출은 동시에 이동한다. 자, 이 빛을 방출했어. 그때 얘는 어떤 느낌으로 되냐면 이렇게 되겠다. 이쪽으로 살짝 이동한 상태. 자, 그렇게 되면 빛이 여기에 도달하시게 될 건데 보자. 얘네 둘의 거리는 어차피 같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차피 같아. 맞아? B가 얘를 봤을 때 L보다는 작겠지만 여기 거리는 어차피 같아. 근데 둘이 동시 도달해 주고도 하시겠대. 근데 보자. P 관점에서는 얘가 여기까지 이동해 줬기 때문에 얼만큼만 이동하면 되실까? 저스트 요만큼만 이동하면 되셔. 자, 그리고 반대로 Q 같은 경우는 얘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근데 여기까지는 안 그래도 멀어 뒤지겠는데 여기까지 이동하셨어. 그러면 Q 같은 경우는 요만큼을 이동하셔야 된다. 그러면 얘가 동시 도달하기 위해서는 빛의 속력은 어차피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가정을 하게 되면 동시 출발이 아니구나. 자, 그럼 어떻게 되시냐? 얘랑 자 여기 이렇게 찍히게 되면서 요 거리랑 요 거리를 움직이셔야 되고 속도는 같으니까 얘가 먼저 출발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되겠죠. 이 정도 하고 기흥, 니은, 성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흥, 니은, 디귿. 자, P와 A 사이의 길이는 2L보다 짧다.
자, 비관성계에서 보는 거야. 이 에리아 전체가 근데 비관성계로 빛의 속력으로 이동하면서 얘 산술적으로 빛의 속력으로 보이면서 얘의 길이는 축소되게 되겠지. 그래서 2L보다 짧으시고요. 자, 다음 보기. A에 도달하는 시간은 P가 Q보다 길다 그러셨는데 A에 도달하는 시간 같은 경우는 P가 A에 도달하고 Q가 A에 도달하고 하셨는데 자 보자. 얘가 딱 지금 방출한 순간 얘가 옆으로 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P는 요만큼 이동하시면 되고 Q는 요만큼 이동하시면 되기 때문에 P의 시간이 더 짧다니까 니은은 X. 디귿 볼게요. 빛은 P에서가 먼저 출발하셨다 했는데 아까 설명해 드렸죠. 빛은 어디서 먼저 출발하셔야 된다? Q에서 먼저 출발하셔야지 여기서 뭐 한다? 동시 도달하신다. 동그랗 쓸게. 그래서 정답은 디귿번은 X. 어디 먼저? Q가 먼저. 자, 그래서 정답은 체크해 주시고 이어서 7번 볼게요. 자, 7번 같은 경우는 PM 접합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이고 자, 대략적으로 그려드리면 이렇게 다이오드가 두 개 계시고요. 자, 이런 구조가 되겠네. 자, 보자. 나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니은이 있다라고 하고 여긴 SI로 둘러싸여 있다. 괜찮을까? 자, 그러면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PM 접합 다이오드 A와 B 전구 스위치에 블라블라 해가지고 자, AS를 A에 연결했을 때 빛이 불에 켜지고 자, 여기가 A, 여기가 B겠네? 그리고 여기가 A, B, 여기 S. 자, S를 B에 연결했을 때 전구가 켜진대. 아, 전구가 있구나. 이렇게. 자, 전구가 켜진대. 그러면 B에 흘렀을 때 정상적으로 전류가 쭉 흘러야 된다는 얘기지. 자, 보자.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X가 여기 이렇게 있네. 자, 그러면 B에 흘렀을 때 전류가 쭈르륵 흘러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X가 뭔지 우리는 몰라. 근데 바로 옆에 보면 알 수 있어. X는 지금 자유전자 세보게 되면은 어떤 반도체야? P형 반도체지. P형. 그러면 X를 P형이라 잡으시고 PN 접합 다이오드니까 여긴 N. 아, 그러면 여기가 PN 이거 전구가 불이 들어오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기가 플러스가 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셔야 되니까 자동적으로 디귿은 플러스 극이다 정도 알 수 있고요. 문제 안 본 상태에서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문제 쭉 읽어보면 S를 A에 연결할 때 불이 켜지지 않는다니까 얘가 어차피 PN 접합 다이오드지. 그럼 NP가 되겠다. 자, 그림 가나는 X를 구성한 블라블라 여기 해석을 했지. 자, 이어서 기역, 니은, 디귿 문제 넘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같은 경우는 아까 구해줬죠. 5번이다. 플러스다.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5족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셨는데 자, 우리가 얘도 살짝 페이크로 소화당하기 쉬운데 얘는 5족이 아니라 몇 족? 15족이죠. 자, 5족이라 그러면 전이금속이라고 해서 상관없는 금속이 나오니까 얘는 15족이 아니고 5족이 아니고 15족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자,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자, X는 전기 전도도가 온도가 낮을수록 높던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높다. 그러니까 정답은 X죠. 정답은 1번. 기억번.